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특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FOMC 긴급 소집해가지고 1%의 1%포인트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제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임시 소집으로 0.5%포인트 인하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제로 금리를 만든 것은 뭐 대단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해보고 가야 되고 양적 완화도 뭐 이제 QE도 이제 7천억 달러 시행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만 뭐 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급등이 나왔죠. 거의 10%. 한국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198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목요일 날 급락 나온 이유가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좀 예산을 끌어다가 이번에 좀 투입을 하면서 긴급하게 좀 사건을 수습하고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소리만 했죠. 뭐 이유랑 뭐 사전 동의 없이 뭐그 이런 여행 금지, 뭐 이런 부분만 여행 금지, 입국 금지 이런 조치만 취하고 그러니까 안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만 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됐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지나서 본인의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아요. 둘 중 하나겠죠. 본인의 실수. 제가 이거는 트럼프가 저럴 거면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수를 인정하고 속으로만 인정했겠죠.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대선 앞두고 실수를 하루 만에 만회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언을 해서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하는 것인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커버한 것인지 위기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그 위기를 본인이 만들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위기를 본인이 만든 걸 극복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500억 달러, 500억 달러 자금 투입하고 검사 키트 500만 개. 참 500을 좋아하네요. 500만 개 키트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대출 이자 면제하고 뭐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외에도 이제 유가 문제가 있죠. 유가 전쟁 같은 경우 제가 뭐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렇게 오펙, 비오펙이라고 나눴는데 이거를 사우디, 러시아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0만 배럴 감산을 하자. 우리 오펙 쪽에서 100만 배럴 감산하겠자. 비오펙 쪽에서 50만 배럴 감산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유가가 좀 힘든데 유가 좀 어느 정도 가격은 유지하고 반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싫다라고 했죠. 왜 우리끼리만 하냐. 저 얄미운 세계 산유국 중에서 세계 원유 생산량 1위인 미국 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느냐. 러시아가 이게 화가 난 거죠. 사우디랑 이렇게 조율하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싫다 이런 것보다는 이 미국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셰일유 뭐 가지고 자꾸 이제 유가 못 올라가게 방어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진흙탕 싸움 한번 가서 미국에다가 업계에다가 타격을 한번 주자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뿔난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도 지금 본인들도 뭐 감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지 재정이 좀 확보가 되는데 어, 뭐 서로 이제 공조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회의를 한 건데 안 받아들여니까 사우디가 화가 났죠. 그래서 970만 배럴 생산하는 거에서 1000만 배럴 생산한다고 했다가 1200만 불 이상 1200만 이상 생산한다고 했다가 1300만까지 증산한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뭐 러시아도 뭐 우리도 플러스 알파 증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증산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보였죠.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이제 셰일 업계에서 셰일 업체들도 이제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 최근 급락의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자체로는 이만큼까지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요 정도까지 온 거고 그 이후에 요만큼은 이제 유가 때문에 내려온 거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하락한 거는 유가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연준에서 주말에 뭐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아예 1%라는 1%포인트라는 강력한 대응책을 했어요. 0.5%만 해도 베이비 스텝을 이제 뭐 뛰어넘어서 빅컷이다, 뭐 빅스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1% 아주 뭐 강력한 이제 제로 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1%에서 1.25%였는데 이번에 0에서 0.25%가 됐죠. 25% 포인트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정책을 아주 뭐 단순하게 펼칠 수 있는 일이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뭐 적절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겠다라고 했죠. 미국이 0.5% 낮춘 다음에 인하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저렇게 제로 금리까지 가버리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지금 1.25%잖아요. 금리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인하하는 것은 선제적 조치는 부담이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될 게 없죠. 제로 금리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뭐 임시 소집을 하던 4월까지 기다리던 참 4월까지 기다리면 정말 한국답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조치를 뭐 거의 뭐 마지막에 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까지 하면 아마 3월 안에 임시 소집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은 뭐 가능성 충분히 있고 이번 주도 그래서 0.25% 포인트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뭐 한국만 뭐 안전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최소 0.5는 0.5%는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지를 여러분들이 요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5% 포인트 낮추면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로 이제 1%가 깨지는 거죠. 0.75%가 될 텐데 제로금리 시대가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슈가 좀 많이 될 겁니다. 1%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인하할 때 2020년에 1%까지는 내려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요거는 상황을 좀 많이 보고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0.5를 내리던 0.75를 내리던 뭐 한국은행에서 뭐 고심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 정책 나오는 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연준에서 이제 QE 가능성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양적 완화 이 프로그램도 이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7천억 달러 이제 규모로 해서 먼저 이것도 우선적 선제적 조치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황 봐서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QE를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우디랑 러시아랑 증산한다고 했던 부분을 4월 1일이 기준일인데 4월 1일 날 정말로 증산을 시작하고 4월 초에도 얘네가 합의 볼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부분이.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순수하게 뭐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같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강력하게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이제 회의가 있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말로만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뭐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게 없어서 다들 조금 불안해했었는데 뭐 유럽에서 우선적으로는 약간 소극적인 베이비 스텝성 이제 부양책이 나왔고 미국이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아주 뭐 반길 만한 정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세금 감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 바로 앞에 시한고심 나옵니다. 정책 관련해서 이제 상원으로 보낸 거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카드가 많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있고 이게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또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금요일 날. 그래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추경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나라고 이제 뭐 우리나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추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11조 7천억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증액을 해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 얼른 나와야겠죠. 추경 같은 경우. 그리고 금리 정책 얼른 나와야 되고 유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선제적 조치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야 우리 버틸만해. 대출 금리 내리고 기업에다가 그 뭐 경기 부양책 써가지고 국채도 사들이고 이제 기업에다가 대출도 해주고 제로금리로 해서 해주고 할 거니까 니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 러시아 이렇게 미국이 먼저 배짱으로 나온 겁니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국이 굉장히 불안해서 문제가 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이탈리아가 이제 중국 제일 먼저 진원지기였고 그 다음에 한국이 좀 크게 퍼졌죠. 이거는 뭐 좀 특정 종교 문제, 특정 지역 문제가 더 크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거 있죠. 소강 상태 들어가다가 중간에 한번 문제된 게 이제 뭐 콜센터 쪽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살짝 소강 상태 들어가다 늘었는데 다시 뭐 추세는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도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여행 뭐 제한 조치 그리고 대구는 금지 조치인데 이 부분은 이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지나가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나라 증시 그럼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겠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저렇게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1800 위에서 시작은 할 것 같은데 1950을 회복하느냐 회복 못하느냐에서 여기를 두들기고 회복은 못한다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급격하게 제로금리 정책을 펼쳐갖고 생각보다 상승이 조금은 약할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불안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초가 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경기 부양책은 펼치기 시작을 했고 글로벌 공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는데 이탈리아는 22에서 얘기 나오죠. 기존에 이탈리아를 우리가 뭐 굳이 챙겨줘야 돼라고 하다가 알았어 챙긴다 이탈리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탈리아 망하면 안 되니까 여기 부도나면 안 되니까 디폴트 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쓸게라는 정도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20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는 것 같고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란에서 이제 IMF에 이제 긴급 자금 요청을 했는데 얘네가 어떻게 잘 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란은 뭐 미국에서 뭐 경제 제재도 하고 있고 얘네도 산유국인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으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뭐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탈리아까지는 유럽에서 어떻게 케어한다고 치고 이란은 어떻게 케어할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IMF에서 저거를 해결해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 위쪽으로 이렇게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 금요일 날 좀 여기 환율이 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 아니죠. 1210원 위쪽에서 뭐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은 12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환율 동향 잘 보시고요. 환율이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12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고 1190원 아래쪽에 있어야 이게 우리나라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안정세를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는 이쪽은 생각보다 금값 같은 경우는 먼저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 아래에 내려와 있는데 1550원 1550 온스당 1550달러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두들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들기고 올라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650 이 위험 구간에서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550 아래 있어야지 좋은 거고 이거 넘어가면은 그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이 먼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1차적인 안정 그리고 달러만 이제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긴급하게 이제 미국에서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중에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생각보다 엄청난 반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아마 곧 할 텐데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영상 찍는 사이에 올라가는 사이에 그래서 그 기자회견 내용이랑 해가지고는 이따 퇴근길 시황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이거는 당장은 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요 구간에서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30달러 위 정도만 좀 유지해 뭐 30달러 이탈하지 않고 위쪽에서만 뭐 움직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기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0달러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는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우선적으로는 환율 중심으로 많이 보면서 저 원달러 환율 중심으로 이게 급등하는지 내려가는지 요거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서 시장 보시고 그리고 상품 쪽에서는 이제 금 가격 1,500 온스당 1,550 달러 요 구간을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못 넘어가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안 넘어가면은 금값은 좀 안정적이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쪽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침 뭐 이게 그렇게 나쁜 소식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긴급하게 무언가를 연쇄적으로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악재라서 이게 예,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려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지 미국에서 선제적 조치 취한 거는 오히려 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잘 보내시고요.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셔서 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국인 수급 뭐 선호주나 이런 부분은 일단 장중에 올려드리는지 장 마감 후에 올려드리는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